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엘리모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콜라보레이티브 디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엘리모니는 이제 그 디보스에 있어서 한 이슈인데 이제 최근에 변화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토픽을 정하게 된 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핸들을 하고 있는 케이스 때문에 그런데 엘리모니라는 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게 됐지만 컨퓨즈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에 따라서 엘리모니를 이제 뭐 부르는 법적인 어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엘리모니를 뭐 spousal support, 그러니까 배우자 부양금이라든지 위자료 대신 아니면 maintenance, 그래가지고 어떤 유지, 생활 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한테는 그 위자료라는 것이 써마 한국 법에서 그 위자료, 그러니까 뭐 위로하는 금액이라는 건지 이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혼 과정의 경우는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그 이제 유책 배우자, 폴트가 있는 배우자가 페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야 이혼이 되는 것이 이제 한국 이혼이라고들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이러니 내가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나 미국 법에서 위자료라는 개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 생활 동안 유지했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인컴이 막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는 두 분이 사시면서 벌었던 인컴 자체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변화하지는 않으나 한 가구를 생계를 위해서 썼던 똑같은 인컴을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세퍼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스pen드를 한다면 당연히 생활 수준은 조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는 쪽에서도 결혼 생활 때 쓰던 것과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생활 수준이라든지 스pen딩에서도 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차이는 한국의 경우는 이제 그 에셋 같은 것이 많이 고려가 돼서 에셋을, 그러니까 즉 재산을 갖다가 위자료로 줬다, 뭐 아파트를 줬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보는 기준은 일단은 수입입니다. 인컴, 버는 돈, earning income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분 사이에 인컴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함으로써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엘리모니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자료는 받는 분에게는 소득이고 또 페이를 해야 되는 배우자 쪽에서는 공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IRS 같은 경우도 위자료를 받으시는데 받는 분이 소득 보고를 하지 않고 내시는 분은 그것을 이제 디덕션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IRS에서 automatically 그게 디텍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인컴을 보고했는데 한쪽은 그걸 이제 디덕션을 보고했는데 한쪽에서 인컴을 보고하지 않으면 자료가 누락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hild support, 아이들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child support를 calculate 할 때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부분도 그 어떤 수입으로 감안해서 두 배우자, 두 페런트의 어떤 인컴을 가지고 child support의 파이널 어마운트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저도 이제 굉장히 컨테스트 케이스가 거의 막판에 이른 즈음에 엘리모니 법이 위자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뉴저지의 그런 엘리모니 구조는 일정 기간 이상 15년 이상이라든지 롱텀 메리지의 경우에는 퍼머넌 엘리모니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사실 거의 퍼머넌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나 가혹하다. 페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혹하고 또 언젠가 리타이어를 해서 인컴이 없는 상황에서도 퍼머넌하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제 타 주에서도 엘리모니라는 것이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차일드 서포트처럼 어느 정도는 공식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식을 써서 엘리모니를 계산하는 방법은 법령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불문율적으로 저희 이제 로컬 프랙티셔너들이나 판사님들이 쓰는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것이 특정 케이스에게 항상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리소스가 많은 경우라면 꼭 그런 어떤 것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새 엘리모니법에 의하면 permanent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오픈 듀레이셔널 엘리모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goodbye to permanent alimony라고 해서 특히 이제 엘리모니를 페이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남자분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남자분들의 어떤 버든이 좀 줄었다고 보죠. 오픈 듀레이션이라 하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엘리모니 기한이 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먼트 하는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나이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거의 엘리모니 오블리게이션이 끝난다라고 보는 것을 일반적인 룰로 하고 이제 뭐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다퉈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든지 만약에 이제 그러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을 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정년을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이 챌린지를 할 수 있겠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애매했던 것이 엘리모니는 엑스 허즈번드한테 받고 또 그러면서 다른 분과 결혼을 하면 보통 엘리모니가 끊기는 건데 그 결혼을 어보이드하기 위해서 그냥 동거는 하는 채에서 엘리모니는 엘리모니대로 받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불합리하다 해서 코해비테이션 내지는 어떤 경우에 엘리모니가 끊길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또 엘리모니를 페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서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모니를 그 로어할 그러니까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판사의 어떤 재량권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요. 또 20년 미만의 결혼의 경우에는 no matter what 엘리모니를 페이하는 기간이 결혼 기간수 이상을 넘기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엘리모니를 페이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건데 이미 결혼이 진행이 됐거나 과거에 법령을 적용받은 케이스는 이 법이 다시 거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를 볼 때 좀 이제 저희가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엘리모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콜라보레이티브 디보스랑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경우에 이제 재산은 재산대로 받고 엘리모니는 엘리모니대로 받고 차일드 서포트는 차일드 서포트대로 받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받는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좀 정도가 심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받고 내가 다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떤 합의 도출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합의 이혼 자체가 참 어렵기도 하고요. 또 엘리모니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의 하나의 팩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슈 바이 이슈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합의에 임하셔야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모니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이제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엘리모니 바이아웃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엘리모니가 어떤 정규적으로 내야 되는 페이먼트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차라리 럼썸으로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페이하는 입장에서는 그 뭐 감정적으로
정규적으로 딱딱해서 엑스와이프에게 돈을 준다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인컴이나 이런 것이 스테디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한꺼번에 어떤 협상을 해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두 분이 어그리가 되신다면 가능한 또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됐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